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후반부 이어갑니다. 온인주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혜은입니다. 간밤 미증시는 10월을 닫고 우리 증시는 오늘 11월을 열게 됐습니다. 간밤 글로벌 증시 어떻게 움직였는지 함께 보시죠. 자, 미국 증시는 상승하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부터 S&P 500 지수까지 일제히 점차적으로 상승폭을 키워가면서 마무리를 했는데요. 자, 이렇게 이틀째 상승을 이어가고 있는 미증시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3개월 연속 하락세를 피해가고 있지는 못하는 모습 10월의 마지막 날 보여줬습니다. 자, FOMC를 하루 앞두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재무부의 차입 계획, 그러니까 국채 발행을 어느 정도 할 것이냐 이 부분에 집중되어 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잠시 후에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자, 지금 사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도 여전히 진행 중인 상황에서 헤즈볼라도 본격적으로 참전을 결정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보다는 일단은 FOMC 경계감이 시장에 조금 더 깊게 자리하고 있었던 걸로 풀이가 되고 있고요. WTI 원유 선물은 82달러 선까지 내려오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BOJ의 실망감에 달러는 다시금 강세를 보이면서 달러 인덱스 힘을 내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오늘 원달러 환율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간밤 나온 지표들 살펴보게 되면 소비자들은 앞으로 다가올 경기를 좀 어둡게 전망을 하고 있는 반면 고용시장은 여전히 뜨겁구나라는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연준이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고용비용 지표 ECI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과연 FOMC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오늘 새벽에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테슬라는 10월 한 달 동안에만 20%가량이 빠졌습니다. 이에 따라서 서학 투자자들이 테슬라 순 매수세가 굉장히 강해지고 있다라는 데이터도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마지막 날에는 반등에 성공하면서 2% 가까운 상승폭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리고 화이자와 암젠 실적을 발표했는데 사실 두 기업 모두 실적 자체는 좋지 않게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이자는 본장에서 상승을, 암젠은 3% 가까운 낙폭을 보여줬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1% 가까운 상승폭을 보여줬는데 엔비디아가 소외가 됐습니다. 대중 규제에 따라서 엔비디아가 받았던 수주 물량 납품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이슈가 영향을 끼친 걸로 보입니다. 자, 11월에 또 시작이 될 텐데 과연 11월에는 랠리가 찾아올 수 있을까요? 어제 일중 추이 그리고 한 달간의 S&P 500 지수의 추이입니다. 확실히 빨간 구역이 상당히 많이 보이는 걸로 봐서 10월 한 달 동안 많이 안 좋았다라는 부분을 체감할 수가 있죠. 자, 빅스 지수는 18포인트 선까지 내려오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일단은 다가오는 FOMC에 큰 이변이 없을 것이다라는 것을 시장이 받아들이고 있는 걸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스톡트레이더 알마니악에서는 역사적으로 11월 S&P 500의 최고 수익률을 기록하는 달이다라고 계절적인 추세를 봤을 때 11월에 랠리 가능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레이몬드 제임스 CIO 레리 애덤이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이에 따르면 5가지 상승 요인을 기대해 볼 수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는 앞서서 알마니악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계절적인 추세고요. 지금 긴축이 막바지에 다다랐고 국채금리는 차츰 안정세를 찾아갈 것이다를 포함해서 5가지 이유를 제시를 했습니다. 자, FOMC를 하루 앞두고 있습니다. 패드워치로 보게 되면 동결 확률 98.4%까지 아주 높게 나타나고 있고요. 인상에 점치고 있는 확률은 0%입니다. 자, 이에 따라서 앞으로 결국에는 금리를 언제 인하할 것이냐 이 부분이 관건이 될 텐데 뉴욕타임즈가 제시한 이번 FOMC의 포인트 12월에 25bp 인상을 할 것이나 여부가 첫 번째고요. 그리고 고금리를 얼마나 길게 유지할 것이냐가 두 번째 포인트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CNBC 전문가 조사에 따르면 2024년 말쯤의 기준금리는 4.6%가량이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내놓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의 예상치입니다. 75bp 현재 수준에서 인하된 수치인데 과연 이번 결정 이후에 나오게 될 FOMC 결과에 더욱더 주목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더불어서 앞으로의 연준이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지 이번 제롬 파월 의장의 이야기가 더욱더 주목을 받을 것 같습니다. 자, 베어드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속 가능한 상승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연준이 그냥 동결을 유지할 것이 아니라 금리 인하에 대한 확실한 시그널을 줘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내놨습니다. 자, 오늘 FOMC 결과는 내일 당잠사에서 또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고요. 자, 이펙 오즈데스카야 연구원은 이번 주에 사실 FOMC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이벤트는 재무부의
때 만기별 국채 발행 규모가 될 것이다. 아무래도 국채 금리의 급등세가 지금 시장의 긴축 영향을 상당히 많이 가져다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더 주목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밤 9시 30분에 또 나오게 되니까요. 이 부분도 내일 당잠사에서 함께 챙겨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AMD 실적 내놨습니다. 주당 순이익과 매출이 모두 예상치를 상회하게 나타났는데 일단 4분기 매출 전망이 시장 예상치보다 좀 낮은 수준으로 점쳐졌다는 것이 시간의 하락으로 이어졌습니다. 자, AMD의 실적 과연 우리 국내 관련주들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대표적으로 세 종목 좀 정리를 해봤는데 오늘 JC현 시스템, 메커스, 덕산, 하이메탈 이 세 종목 변동성 좀 유의하시면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미증시 상황도 정리를 해봤는데 아무래도 FOMC는 우리 시장에도 오늘 좀 영향을 미치게 될 것 같습니다. 예, FOMC 때 과연 어떤 이야기가 나올까? 그리고 그때 같이 공개하는 국채 매입 규모, 시기, 구체적인 계획 이 부분에 사실 더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내일 전해드릴 거고요. 글로벌 증시 안에서 아시아 증시의 흐름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에 앞서서 이거 먼저 보겠습니다. 어제 이제 10월을 마쳤는데 우리 시장은 코스피도 코스닥 지수도 월봉 기준 3개 연속 약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좀 장대 음봉을 그렸는데요. 이 부분이죠. 이 부분, 이 부분. 어떤 기사화가 좀 되고 있어서 이렇게 3개월 연속 하락하고 하락폭이 커서 거의 뭐 금융위기급이다라는 기사 많이 보셨을 겁니다. 진짜 그런지 그래서 좀 점검을 해보고자 하는데 코스피, 코스닥 지수의 월봉 차트입니다. 2003년부터 나와 있는데요. 동그라미 표시가 3개월 연속 하락한 부분입니다. 꽤 많았죠.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는 거의 뭐 1년에 한 번꼴로 지금 3개월 연속 하락이 나왔습니다. 낙폭이 깊었던 때는 뭐 두말할 것 없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정말 심하게 밀렸고요. 지금은 그 정도는 사실은 아닙니다. 이때가 좀 심했는데 코로나 쇼크 때 그리고 이보다 조금 더 깊이 나왔었던 때가 이 부분, 그 미중 무역 분쟁 당시에 충격이 좀 컸었던 그 당시에 이 한 달만 낙폭 봤을 때 30% 정도 급락을 했는데 지금 이 3개월 다 합쳐도 그 정도는 아직은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분기의 기로에 놓여 있는 구간이죠. 통계적으로 보면 거의 3달 연속 하락을 하면 낙폭은 마무리되고 바닥은 찾아갑니다. 전제 조건은 시스템 리스크까지 전이되지 않는다는 전제 조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봐야 할 건 금리 문제가 더 심해지나 전쟁이 확산되나 이란이 표면적으로 나서나 그리고 유가를 건드리나 이거겠고요. 당장 보셔야 하는 건 셧다운 기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 전까지 여당 야당이 내년도 예산안 합의를 해야 미국 셧다운에 들어가지 않고요. 내년 미국 대선에 돌입을 합니다. 딱 1년 전이고 또 한 가지 이제 변수는 미중 정상회담 한다는 건지 만다는 건지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도 한 가지의 변수입니다. 이것들을 총체적으로 경제 상황을 더 압박해서 끌어내려서 시스템 리스크까지 가지고 가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지금 상황에서 시장 저점을 다지느냐 마느냐가 판가름 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점은 긴 관점에서 보시기 바라겠고요. 이게 하나 찜찜해서 사실은 예전에 이 기사 나왔을 때 기사 헤드라인만 좀 전해드렸는데 그때 같이 말씀을 드릴까 말까 하다가 오늘 말씀드립니다.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의 기사 내용들 가지고 왔고요. 이거 말고 하나 혹시 제가 드린 캡처본이 없나요? 제가 누락을 시킨 것 같은데 다음에 기회 되면 그 캡처본까지 좀 체크를 같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제 아실 텐데 JP모건 CEO죠. 다이먼. 월가의 황제라고 불리는 인물이 재직 중에 처음으로 자사주 매각 이야기를 했습니다. 100만 주인데 본인과 이제 가족이 가지고 있는 부분으로 따지면 한 12% 정도 해당이 됩니다. 아주 큰 물량은 아닌데 그동안 세 차례에 걸쳐서 자사주 매입을 한 바가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차트를 보시면 딱
기가 막히게 저점이었습니다. 처음 매집을 했을 때가 2009년 글로벌 금융 위기 때 매수를 했었고 2012년 그 당시 이제 미국에서 런던 고래 사건이 있어서 JP 모건 좀 힘든 시기였는데 그때 딱 급락할 때 매수를 했었고 2016년 또 급락했을 때 그 부분에 매수를 했는데 정확히 바닥을 찍고 차트가 이제 돌려 올라가는 모습 확인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원래 그 부분을 좀 준비를 했었는데 누락이 된대요. 일단 표면적으로는 보유 자산을 분산하고 세금 납부에 대비를 해서 지금 파는 거다라고 했는데 그동안은 밀릴 때 기가 막히게 샀는데 지금 이렇게나 S&P 500 지수가 많이 밀렸는데 이 구간에서 사는 게 아니라 지분을 판다. 지금 월가 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시장 더 떨어질 거 지금 혹시 대비하는 건가? 라는 부분 좀 지속적으로 체크해 보셔야 할 그런 흐름인 것 같습니다. 자, 시장 보겠습니다. 템플턴이 한 굉장히 유명한 얘기죠. 시장 최고 매수 타이밍은 피가 낭자할 때다. 그 피가 설령 당신의 피일지라도 이제 역발상 전략의 대가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아주 오래된 증시 격언 떨어지는 칼날을 잡지 말아라. 지금 흡사 떨어지는 칼날 구간일까요? 시장이 계속해서 바닥을 확인하는 구간에서 점점 그 바닥을 깨고 지하실을 확인해 나가는 그런 과정에 진입이 돼 있습니다. 공통적인 악재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한 세 가지 어제 좀 주목을 받았는데 여전히 FOMC를 앞둔 경계 심리 빼놓을 수 없겠고요. 중국 쪽에서 한 10시 구간에 발표가 됐을 겁니다. 10월 제조업 PMI 기준선인 50을 하회했습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좀 좋지 않았죠. 기준선 50을 기점으로 그 위에 위치하면 경제 확장 국면이다. 그 아래면 산업의 위축 국면이다 하는데 위축에 다시 접어섰습니다. 좀 회복한가 했었는데 이게 또 충격으로 다가오면서 우리 시장 그때부터 낙폭 더 확대했고요. 세 번째, 전기차 수요 둔화 우려입니다. 지금 글로벌 2차 전지 배터리 관련주가 트렌드상 하락을 하는 건지 미국에서도 우리나라에서도 일본에서도 나오고 있는 현상인데요. 어제 좀 정리해드렸죠. 일본의 파나소닉 배터리 감산 소식. 그래서 도쿄 증시에서 어제 파나소닉은 9% 가까이 급락했습니다. 미국의 온세미컨덕터 실적 부진도 이제 체크를 해보셨을 텐데 차량용 반도체죠. 차가 안 팔리나? 이런 우려감 좀 자극했고요. 그리고 이제 대선의 영향권에도 들어간 모습입니다. 미국에서 트럼프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거에 좀 정리해 드렸었는데 그러면서 아무래도 이 바이든 대통령이 밀었었던 게 IRA였죠. 전기차 쪽이었는데 반대 쪽에 이제 위치해 있기 때문에 북미 전기차 수요 감소 우려감이 미국 내에서도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때부터 사실은 이제 배터리뿐만 아니라 리튬 테마도 같이 밀리는데 이거는 어제 체크해드린 주가 상황이고 앨범알이 이제 대표적인 리튬 테마죠. 전거래일에 5% 떨어졌는데 간밤 또 상승 전환 실패하면서 약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중국 우리나라 다 빠지는 와중에 어제 일본 니케이 지수만 상승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은행주 랠리가 지수를 이끌었습니다. 이건 이제 통화정책 부분도 체크를 해보셔야 하는데 이제 자금이 혹시나 중국이나 우리나라에서 빠져서 일본으로 갈까 장기간의 관전 포인트라서 조금 더 면밀히 들여다보셔야 합니다. 일본의 중앙은행이죠. BOJ 통화정책 발표 어제 있었는데 정상화를 위한 출구 전략에 이제 정말 돌입을 했습니다. 단기금리와 장기금리 두 가지 카드로 움직이는데요. 단기금리는 그대로 마이너스 유지했는데 지금 눈에 띄는 거 장기금리죠. YCC라는 도구를 사용하는데 일부 커브 컨트롤, 장기 수익률 곡선 통제, 제어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YCC가 나와 있습니다. 요거 상한선을 유연화하는 건데 YCC라는 거는 우리나라처럼 기준금리 몇 퍼센트 딱 못 받고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요. 범위를 좀 정합니다. 0.25%포인트 플러스 마이너스 이 구간. 그리고 7월에 요거를 0.5%포인트 플러스 마이너스로 이렇게 폭을 좀 늘렸습니다. 이 과거 데이터라서 아직 적용이 안 된 부분인데 보시면 이 금리가 장기 10년물 국채금리 기준으로 금리가 이 안에서 가두리처럼 딱 가둬서 움직이지 않게 더 벗어나지 않게끔 위로 올라가면 국채를 매입해서 다시 가두고 아래로 떨어지면 국채를 팔아서 다시 위쪽으로 끌어올리고 그런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폭을
이번에 0.5%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1%로 화끈하게 좀 올렸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1% 초과 시에도 일정 수준 허용하겠다라는 게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이 폭을 조금 더 유연하게 늘린 상황인데, 물론 글로벌 시장에서 이제 생각했던 컨센서스는 미치지 않았습니다. 이제 일본에서는 점진적인 통화 기조를 도구를 쓰겠다라고 지금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가 전망 굉장히 많이 올렸고요. 전체적으로 수정보다 이제 미세 조정을 하면서 환율이나 지금 국채 금리 시장의 반응이 뜨겁지는 않은데, 크게 나오진 않은데 지속해서 좀 봐야 할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제 물가가 계속 미국에서는 굉장히 강하게 올라가고 있죠. 왜냐하면은 엔화 가치가 떨어지면서 수입 물가가 올라가서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올라가는 그런 구조라서 이번에 YCC를 건드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부분 알고 계실 거고, 시장 가격의 왜곡, 금융기관 수익 악화, 아무래도 이제 일본 입장에서는 국채 금리를 살 수 있는 룸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지금 거의 대부분 국채 금리를 많이 사놨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할 수 있는 여력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YCC 좀 열어놨습니다. 시장의 영향력이 더 중요합니다. 일단 긍정적인 시각도 있죠. 이번에 긴축 쪽으로 선회하면서 엔화 강세가 나오고 상대적으로 달러 약세, 우리나라 환율 안정에 도움은 됩니다. 그리고 수출 경합도가 높은 그런 군에는 유리하겠죠. 그런데 부정적인 시각이 사실 조금 더 크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엔캐리 청산 때문인데, 아시겠지만 엔캐리 트레이드라고 하면 다른 국가에 비해서 미국 금리가 싸니까 이자 비용이 싸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빌려가지고 그 자금으로 다른 데 쫙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금리가 올라가는 수순을 밟고 있다. 그럼 금리 갚아야 되잖아요. 이자 더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른 데 투자했던 벌려놨던 자금들 쫙 빨아서 일본에 다시 갚는 현상, 그게 엔캐리 청산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글로벌 시장 일본 빼고요, 유동성 축소에 대한 우려감이 좀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외국인의 ATM기라고 이제 표현되는 우리나라 쪽의 외국계 매도가 조금 더 극심했던 이유 가운데 하나가 그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런 흐름들, 현상들, 자금의 이동들 계속 예의주시하셔야겠고요. 시간상 어제 특징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것만 보겠습니다. 이게 단독 기사로 딜사이트에서 올라왔던 건데, 제가 조금 전에 가서 확인을 해봤더니 요청하신 페이지 찾을 수 없습니다. 기사 삭제가 됐습니다. 근데 어제 영향력이 컸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제 반도체가 밀렸기 때문에 체크만 해드립니다. SK 하이닉스 HBM 투자 지연 기사가 나왔거든요. 그것 때문에 HBM, 특히 SK 하이닉스 진영 쪽에 낙폭이 컸었는데 이 기사가 지금은 삭제가 됐습니다. 진위 여부 조금 더 확인을 해보셔야겠습니다. 요거는 실적 부분인데요. 나중에 또 시간이 되면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요. 당점사였습니다.